남에게 속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속인 사람도 있었고, 말로는 친절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속아 상처받았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조용히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가장 많이 속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혹시 그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은 아니었을까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이 정도면 잘 살아온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마음 한편의 불편한 진실은 애써 외면해 오지는 않았는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조선 후기의 사상가 다산 정약용은 이 지점에서 아주 날카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다. 이 말은 남을 속이지 말라는 도덕 훈계가 아닙니다. 세상을 탓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문장은 오히려 우리 각자에게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묻는 말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마음에 남은 질문들을 덮어두고 살아온 시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루는 분명히 살았는데 마음에 남는 것은 성취보다 공허함이고 기억보다 후회일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너무 오랫동안 솔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가르침은 완벽하게 살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실수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잘못을 잘못이라 인정하고 두려움을 두려움이라 바라보며 핑계 뒤에 숨지 말고 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라는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속이는 삶은 겉으로는 무너지지 않아 보여도 안쪽에서는 조용히 방향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 상실이 오래될수록 삶은 점점 무거워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이 한 문장을 중심으로 왜 자기 기만이 인생을 흐리게 만드는지, 정직한 성찰이 어떻게 삶을 바로 세우는지, 그리고 인생의 후반에 들어선 지금 왜 이 말이 더 절실해지는지를 차분히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남을 평가하기 전에,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잠시 나 자신에게 묻는 시간. 나는 나를 속이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진실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행을 피하는 삶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을 속이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았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의 시선에서 보면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사람이 일부러 거짓된 삶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버텨내기 위해,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점점 자기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의 역할이 있고,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고, 직업인으로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 역할들은 우리 삶을 지탱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짜 마음을 숨기게 만드는 틀이 되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입을수록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가리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눌러두고 책임이라는 말로 불편한 질문을 미루며 어른답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 아래에서 자기 자신에게조차 솔직해지는 것을 점점 어려워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현상은 더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정도는 참고 넘겨야 한다는 말로 스스로를 단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진짜 마음을 문제 삼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이 불편해도 이유를 묻지 않고 삶이 무거워도 그냥 원래 그런 것이라며 지나칩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자기 기만의 시작입니다. 두려움 또한 큰 이유입니다. 진짜 마음을 마주하는 일은 생각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선택해온 길이 나에게 맞았는지, 혹시 남의 기대에 끌려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지, 이런 질문들은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질문을 피합니다. 질문을 피하기 위해 바쁘게 살고, 책임을 앞세우고, 현실을 이유로 마음을 눌러둡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자신에게서 도망친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비교입니다. 사람은 늘 남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는지,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지, 평가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마음은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마음이 힘들다고 말하기보다 다들 이렇게 산다고 합리화하게 되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이 정도면 잘 산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정약용의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는 사람이 남을 속이는 것보다 자신을 속이는데 훨씬 익숙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기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타협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쯤은 괜찮다며 넘어가고, 내일은 조금 더 참아보자며 미루고,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 어느 날 문득 삶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성실한 삶이었지만 안쪽에서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았던 시간. 바로 그 공백이 사람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진짜 불행은 가난도 실패도 아니라 자기 마음을 속인 채 살아온 시간이 쌓여 더 이상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설명하지 못한 채 그저 버텨온 시간만 남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신을 속이며 사는 이유는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버텨왔기 때문이고, 너무 많은 역할을 감당해왔기 때문이며, 너무 착실하게 사회가 요구한 모습에 맞추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점에서 우리에게 비난이 아니라 성찰을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솔직해져 보라고 말입니다. 진짜 마음을 외면해 온 이유를 탓하기보다 그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변화의 출발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자기 기만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처음부터 스스로를 속이려는 의도를 갖고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합리화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그 합리화는 당장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불편한 질문을 잠시 밀어주기 때문에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작은 선택이 반복될수록 마음의 기준이 조금씩 흐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순간 앞에 섭니다.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선택, 말하고 싶지만 삼키는 말,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상황들이 쌓입니다. 이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생각해보자. 지금은 내가 참는 게 맞다.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마음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타협입니다. 오늘 하루만 넘기자는 생각.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일이라는 위로.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비교. 이렇게 자신을 달래는 말은 잠시 숨을 고르게 해주지만 동시에 진짜 질문을 밀어냅니다. 이 선택이 나에게 맞는가? 이 삶이 나를 지치게 하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솔직한가라는 질문은 점점 뒤로 밀립니다. 정약용은 특히 사람이 합리화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도덕과 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은 겉으로 보면 매우 올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 자신의 마음을 전부 묻어버릴 때 그 책임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기만의 도구가 됩니다. 마음이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도 책임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외부의 기준을 내면에 들여놓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지, 손해보지는 않을지, 뒤처진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선택이 정말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익숙한 길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정약용은 이를 마음의 눈이 흐려지는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기만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사람은 스스로를 성실한 사람, 참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더 고민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삶은 조금씩 자동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자기 기만에 익숙해질수록 내면의 감각이 둔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기쁨에도 둔감해지고 불편함에도 무뎌집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거부하던 일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특별한 이유 없이 삶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도 마음은 허전하고 많은 일을 해냈는데도 만족이 남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시선에서는 이 공허함이 바로 신호입니다. 오래전부터 자신을 설득하며 지나쳐온 마음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자기 기만은 마음을 속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결국 삶 전체의 방향을 흐리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하루를 편하게 넘기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생의 기준 자체가 희미해집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무감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패는 아프지만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지만 자기 기만으로 굳어진 무감각은 스스로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스스로를 속인 채 마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비판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이 자기 기만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다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합리화가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리화가 왜 필요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 과정에서 자신을 다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기만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래 버텨온 삶의 흔적입니다. 그렇기에 이 과정을 알아차리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에게 정직을 요구합니다. 남 앞에서의 정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묻는 정직 말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정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 이미지와는 다소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직을 남을 속이지 않는 태도, 거짓말하지 않는 성품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도 정직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철학에서 정직은 그보다 훨씬 깊고 내면적인 개념입니다. 그는 정직을 사회적 미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로 보았습니다. 사람은 남에게는 비교적 쉽게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요구하면 사실을 말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욕심, 비겁함과 회피를 인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가장 큰 약함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모습으로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참고 견디며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자기 평가는 때로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불편한 질문을 가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성실한가? 아니면 도망치기 위해 바쁨 속에 숨은 것은 아닌가? 책임을 다한 것인가? 아니면 선택을 미룬 것은 아닌가? 정약용의 정직은 바로 이런 질문을 피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삶 전체가 흐트러진다고 보았습니다. 남을 속이는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이 나지만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은 평생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그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에게 익숙해진 말은 곧 진실처럼 굳어집니다. 정약용은 이를 마음의 기준이 무너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음속에 분명히 느껴지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합리화하는 순간 정직은 사라집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다들 이렇게 산다. 지금은 참는 게 맞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현실적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덮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가 말한 정직은 잘못을 고백하는 용기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힘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나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더 무디게 만들고 있는지, 지금의 삶이 어렵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방향을 잃었기 때문인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비로소 정직의 문이 열립니다. 정약용은 특히 사람이 가장 많이 자신을 속이는 영역으로 욕망과 두려움을 꼽았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이유를 상황 탓으로 돌리고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하면서도 그것을 책임으로 포장합니다. 이렇게 욕망과 두려움이 뒤섞이면 사람은 점점 자신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두려운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정직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약용은 지나치게 자신을 비난하는 태도, 또한 또 다른 자기 기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늘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생각에 빠지는 것. 역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직은 비난도, 미화도 아닌 정확한 인식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는 것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잘해온 부분은 인정하고 외면해온 부분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태도에서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변화는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고 인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야말로 다음 걸음을 제대로 내디딜 수 있습니다. 정직은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속으로는 불편하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원하지 않으면서도 맞춰주다 보니 마음에 쌓인 감정이 결국 다른 방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마음이 갈라진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은 결국 자신을 가장 먼저 지치게 합니다. 그가 말한 정직한 삶이란 늘 옳은 선택을 하는 삶이 아닙니다.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삶, 흔들리더라도 왜 흔들렸는지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삶입니다. 정직은 완벽함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약용에게 정직은 학문 이전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세상을 바로잡기 전에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 남을 평가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 그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도덕은 공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늘 자기 성찰에서 출발합니다. 결국 정약용이 말한 정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힘, 변명으로 하루를 넘기지 않고 스스로에게 묻는 용기. 그 용기가 쌓일수록 사람은 조금씩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알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 이 선택이 옳지 않다는 느낌, 이 삶의 방향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진실을 바로 마주하지 않고 외면합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이 서서히 병들기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비슷한 갈등이 반복됩니다. 만나는 사람만 바뀔 뿐 늘 같은 문제로 다툽니다. 처음에는 상대의 성격 탓이라 생각합니다. 운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시선으로 보면 이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외면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편함을 느꼈음에도 참고 넘겼고 싫다는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분명히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을 스스로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관계에서 자주 무너집니다. 원하지 않으면서도 괜찮다고 말하고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이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이를 마음에 누적된 거짓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진실을 외면한 결과가 결국 큰 갈등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선택에 반복되는 후회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린 뒤 시간이 지나면 늘 비슷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왜 그때 그렇게 선택했을까? 다른 길이 있었을 텐데. 똑같은 실수를 한 것 같다는 마음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후회를 반복하는 이유를 능력 부족이나 환경 탓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택의 순간에 이미 마음속 진실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대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 편하지만 나를 멀어지게 할지, 어렵지만 나를 살게 할지. 그러나 두려움, 체면, 남의 시선이 그 진실을 덮어버립니다. 그 결과 선택은 이루어지지만 마음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약용은 후회를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회는 마음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진실을 외면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후회마저 또다시 외면한다는 점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이미 지난 일이라는 생각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선택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이유 없는 공허함입니다. 겉으로 보면 삶은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하고 있고 주변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문득 마음이 비어 있다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는 상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입니다. 정약용은 이 공허함을 마음이 자기 자신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온 시간만큼 사람은 자기 삶과 멀어집니다. 남들이 정해준 기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익숙한 선택들 속에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공허함은 그 침묵 속에서 울리는 경고음과 같습니다. 이 공허함을 많은 사람들은 외부로 채우려 합니다. 더 바빠지거나, 더 많은 자극을 찾거나,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철학에서 보면 외면된 진실은 외부의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허전함만 남깁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정직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외면할 때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증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은 마음의 거짓에서 시작되고 선택의 후회는 그 거짓을 반복한 결과이며 공허함은 그 모든 과정이 쌓여 나타난 상태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삶의 흐름이 어긋난 징후라고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자리에서 맴도는 삶입니다. 그는 이런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자기 성찰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상황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에 솔직한가? 불편함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약용의 철학에서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할 수도 있고 삶의 방향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을 피합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진실을 외면한 대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진다고 말입니다. 작은 불편함을 피하려다 더 큰 공허함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트에서 정약용이 전하고자 한 핵심은 분명합니다. 삶이 반복해서 힘들어지고 같은 문제로 괴롭고 이유 없이 허전하다면 그 원인은 운이나 성격이 아니라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은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약용이 가장 경계했던 삶의 모습 중 하나는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실수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실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성찰이 없는 삶이란 바로 그런 삶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쁘게 살고 있고 남들만큼 노력하고 있으며 큰 문제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이미 방향을 잃은 채 계속 앞으로만 걷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어떤 일을 계속할지,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낼지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문제는 성찰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선택들이 점점 자동화된다는 점입니다.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이 선택이 지금의 나에게 맞는지 묻지 않게 됩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바꿀 용기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이유로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나아갑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매우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방향을 잃어도 곧장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깨닫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았을 때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허탈감과 공허함은 단순한 후회와는 다릅니다. 삶 전체가 엇나간 것 같다는 깊은 상실감으로 이어집니다. 성찰 없는 삶이 위험한 이유는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성찰은 삶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너무 빠르거나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성찰이 없으면 멈춤도 없습니다. 계속 달리기만 합니다. 그 결과 잘못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성찰을 멈추는 순간 마음의 기준이 외부로 옮겨간다고 보았습니다. 내 마음의 판단이 아니라 남들이 정해준 기준, 사회의 속도, 타인의 평가가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선택의 책임도 흐려집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산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은 스스로의 삶에서 한 발 물러난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은 점점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이 됩니다. 하루는 지나가고 나이는 들어가지만 정작 나는
내 삶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가장 슬픈 상태로 보았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깨어있지 않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찰 없는 삶은 또한 잘못된 확신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옳은 길에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은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된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은 오래 한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길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의 시간이 의미 없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믿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점점 의심을 허락하지 않는 상태로 굳어집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마음이 굳어버린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굳으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언을 들어도 거부감이 먼저 생기고 다른 길을 보아도 내 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변화는 늘 의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지 묻는 순간이 있어야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찰이 없는 삶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겸손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같은 오해가 쌓이지만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늘 상대의 문제, 상황의 문제로 돌립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또 하나의 자기기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성찰을 자신을 괴롭히는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찰은 삶을 구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멈춰 서서 방향을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찰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은 잠시입니다. 반면 성찰을 피한 대가는 오랜 시간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약용 철학에서 성찰은 매일 거창하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를 마치며 잠시 스스로에게 묻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내가 한 선택은 나를 살게 했는지, 아니면 나를 더 무디게 했는지, 오늘의 침묵은 지혜였는지, 회피였는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삶은 완전히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성찰 없는 삶이 위험한 이유는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의심하지 않는 삶은 잘못된 길을 성공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착각이 오래 지속될수록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정약용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음이라고. 성찰을 멈춘 삶은 겉으로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안에서는 이미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에게 묻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 질문이 불편하더라도 그 질문이야말로 삶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바라본 인간의 성숙은 능력의 크기나 성취의 높이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자기 삶을 대하고 있는가,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핑계를 줄이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 앞에서 본능적으로 핑계를 찾습니다. 상황이 나빴다, 운이 없었다, 다른 사람이 방해했다는 말로 마음을 보호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이해하면서도 그것이 반복될 때 삶을 흐리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핑계는 순간적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큽니다. 핑계를 대는 순간 사람은 그 선택의 주도권을 스스로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철학에서 책임이란 자신을 몰아붙이는 개념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되는 태도입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다음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외부의 문제로만 돌리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과 타인의 영향이 없는 선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도 반드시 자신의 몫을 찾습니다. 내가 더 깊이 고민하지 못한 지점은 없었는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외면한 순간은 없었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삶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변명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변명은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핵심을 흐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때로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변명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처럼 작용합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은 인정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약용은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정이 있어야 삶은 다시 정렬됩니다. 인정은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은 인정 이후의 태도가 다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상대의 반응만 탓하지 않고 자신의 태도를 점검합니다. 감정이 상했다면 왜 그 말에 그렇게 흔들렸는지를 돌아봅니다. 이런 태도는 시간이 걸리지만 삶 전체를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정약용은 특히 자신에게 엄격하되 잔인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자신을 끝없이 비난하는 태도 역시 또 다른 자기 기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것이 곧 자신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아는 태도입니다. 핑계 대신 책임을 선택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다르게 행동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를 먼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안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부터 돌아봅니다. 이 태도는 관계를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그 결정은 더 이상 도망이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변명 대신 인정을 선택하는 삶은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스스로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 불편함이야말로 삶이 바로 서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분열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 생기던 피로가 줄어듭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은 빠르게 성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약용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걸음이 느려도 결국 도착합니다. 반대로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라도 멀어질 뿐입니다. 결국 이 파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 앞에서 자신을 속이는 태도입니다. 핑계와 변명은 잠시 마음을 보호하지만 책임과 인정은 삶을 보호합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차이가 인생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용기입니다. 오늘의 나를 정확히 보는 용기, 불편한 사실을 피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쌓일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삶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수록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으로 무엇을 더 이뤄야 하는지가 중요했다면 노년기에 가까워질수록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약용의 철학에서 이 시기는 단순히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가장 분명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수록 정직과 성찰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년기에 이 말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 필요가 없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역할에 맞춰 살아갑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직장에서의 평가를 고려해야 하며 체면과 비교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준들은 하나둘 힘을 잃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남의 눈을 의식한 채 살아갑니다. 이미 필요 없어진 기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매우 안타깝게 보았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시기에도 여전히 인정받으려 애쓰고 이미 내려놓아도 될 비교를 계속 이어가는 삶은 마음을 늙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노년기의 삶은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함께라는 대상은 이제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년기에는 스스로를 속이며 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다시 만회할 기회가 많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새로 시작할 시간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정리의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때까지도 자신을 속인 채 살아간다면 그 대가는 마음의 후회와 공허함으로 남게 됩니다. 정약용은 노년기를 삶의 결산기라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이때 가장 괴로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끝내 하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 원하지 않는 삶을 정당화하며 살아온 사람은 조용한 시간 속에서 더 큰 소음을 듣게 됩니다. 바로 자기 마음의 소리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노년기에 비로소 진짜 자유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철학에서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내려놓는 상태입니다. 남의 평가, 쓸모에 대한 강박, 비교에서 오는 불안은 젊은 시절의 짐입니다. 노년기는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성찰 없이 살아온 사람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태도는 노년기의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이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인정,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수용, 지금의 나로 살아도 괜찮다는 허락이 생깁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마음이 자기 자리로 돌아온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루의 리듬을 자신의 마음에 맞춥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노년기의 태도가 남은 관계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는 줄어들지만 깊이는 더 중요해집니다. 이때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계속 긴장합니다. 인정받으려 애쓰고 이해받지 못할까 불안해합니다. 반면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서 더 편안해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노년기의 지혜란 말이 줄어들고 판단이 느려지며 감정이 단순해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퇴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성찰을 거쳐 자신에게 솔직해진 사람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선택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과 함께 살아야 할 시간이라는 말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 건강하게 연결되기 위한 태도입니다. 내 마음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도 덜 흔들리고 관계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노년의 삶은 고요하지만 공허하지 않고 단순하지만 가볍지 않은 삶입니다. 결국 이 말이 노년기에 더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시기는 무엇을
더 쌓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선택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의 기준은 언제나 정직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질수록 삶은 덜 복잡해지고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상태를 사람다운 삶의 완성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의 삶이 무거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을 숨긴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겪는 대부분의 피로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속이고 감추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관계,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한다고 믿으며 이어가는 선택들이 쌓일수록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정직한 성찰입니다. 정직한 성찰이란 잘못을 찾아내 자신을 몰아붙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한 성찰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불편한지, 왜 이 관계에서 자꾸 마음이 달아가는지, 이 선택이 정말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피하지 않을 때 삶은 오히려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마음을 숨길수록 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싫다고 말하지 못해 계속 맞춰주고, 괜찮지 않지만 괜찮은 척하며 감정을 눌러두고, 이해받고 싶어 불필요한 설명을 반복합니다. 이런 태도는 겉보기에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점점 무겁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를 마음과 행동이 어긋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어긋나면 그 간극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을 숨기지 않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단순해집니다.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부담이 되는지, 이 선택이 계속 불편한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억지로 감정을 꾸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말도 줄어들고 설명도 줄어들며 관계의 밀도는 오히려 안정됩니다. 정약용은 정직한 성찰을 삶의 정리 도구로 보았습니다. 무엇을 더 잘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그만둘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성찰 없는 삶에서는 모든 관계와 선택을 붙잡고 가려 합니다. 놓으면 실패 같고 물러서면 패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찰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지키느라 자신을 잃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을 숨기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서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불안해하지도 않고 이해받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마음이 곧은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곧으면 관계에서 불필요한 힘이 빠집니다.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오해를 두려워해 침묵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책임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성찰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선택에 더 책임을 집니다. 남 탓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유지한 것도, 이 길을 선택한 것도 결국 자신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원망이 줄어듭니다. 원망이 줄어들면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정직한 성찰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보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가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숨긴 채 이어가는 관계, 이미 의미를 잃은 기대, 스스로를 속이며 유지해온 역할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삶은 단순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관계가 단순해진다는 것은 외로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필요한 관계만 남는 상태입니다. 정약용 철학에서 좋은 관계란 많이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마음이 닳지 않는 관계입니다. 정직한 성찰은 이런 관계를 가려내는 기준이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에서 조용히 물러날 수 있는 용기,
나를 존중하는 관계를 지켜내는 단단함이 함께 생깁니다. 결국 정직한 성찰이 삶을 가볍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설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괜찮지 않은 것을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고, 원하지 않는 삶을 의미 있다고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마음과 삶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사람은 비로소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단순한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약용의 철학에서 성찰은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앞에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이유를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질문의 부재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의 이유를 스스로에게 묻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익숙해서, 편해서,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반복할 뿐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는 순간 이미 자신의 삶을 남에게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성찰은 거창한 반성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질문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은 정말 옳다고 생각해서인가? 아니면 그저 편해서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편함은 종종 오름의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편하고, 설명하지 않는 것이 편하고,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편함이 항상 바른 선택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편함은 책임을 미루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니 편하고, 바꾸지 않아도 되니 편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 편한 것입니다. 옳은 선택은 대개 편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옳지 않은 관계에서 물러나려면 외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려면 지금까지의 자신을 부정해야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옳음보다 편함을 택합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자기 기만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보았습니다. 자기 성찰 질문은 이 흐름을 끊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선택을 하는 이유가 정말 가치 때문인지, 아니면 불편함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를 묻는 순간 선택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이 질문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기준입니다. 정약용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동기입니다. 결과가 좋아 보여도 동기가 그릇되면 삶은 점점 흐려진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당장 불리해 보여도 동기가 바르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가장 자주 물어야 할 질문으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를 강조했습니다. 이 질문은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불편한 말을 하기 싫어서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계속 참는 것이 미덕처럼 느껴질 때 그 참음이 정말 배려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살펴야 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성찰이 없는 관계는 오래 유지되더라도 결국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성찰 질문은 선택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모든 선택을 완벽하게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기 때문입니다. 옳음과 편함 사이에서 늘 옳음을 선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가 편함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알고 선택한 편함은 책임이 따르지만 모르고 선택한 편함은 후회로 돌아옵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을 더 자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여유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보다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지금 이 선택은 나를 편안하게만 만드는가? 아니면 내 삶을 바르게 세우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려짐 속에서 선택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선택 후에 자신을 변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철학에서 성찰이란 과거를 후회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오늘 내가 내린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삶을 만들고 그 선택의 기준이 쌓여 결국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이 질문은 삶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지 말지, 참고 넘길지 돌아설지, 익숙한 길을 갈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지, 그 모든 순간 앞에서 단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도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편해서 이 길을 가는가? 아니면 옳다고 믿어서 이 길을 가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정약용이 말한 정직한 삶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정약용은 삶의 불행을 가난이나 실패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잘 살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상태를 가장 큰 불행으로 보았습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마음속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철학에서 삶의 방향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거짓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는 것을 안정된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걱정이 없고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재물 자체가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 사람은 쉽게 자기 기만에 빠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양심을 접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안정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는 선택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진짜 불행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정말 옳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한 삶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는 이런 상태를 삶의 중심이 무너진 상태로 보았습니다. 속이지 않고 산다는 것은 완벽하게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실수 앞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핑계를 쌓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잃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는 삶은 조건에 따라 흔들립니다. 시장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면 언제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이지 않고 사는 삶은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중심을 유지합니다. 정약용은 이것이 진짜 안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늘 불안한 사람보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단단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삶에서는 이 기준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더 많이 쌓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신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재산 목록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살려고 애썼다는 기억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늙어갈수록 외부의 평가보다 자기 평가가 더 중요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속이지 않는 삶은 관계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도 제대로 존중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을 훨씬 단순하고 가볍게 만듭니다. 정약용 철학에서 삶의 방향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나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설명이 아니라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 가능한 삶은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속이지 않고 사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돈은 남과 비교하게 만들지만 정직은 나 자신과
화해하게 만듭니다. 비교 속에서는 늘 부족함이 남지만 정직 속에서는 충분함이 생깁니다. 정약용은 이 충분함이야말로 노년기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잘 살았는가? 나는 옳은 방향으로 걸어왔는가? 이 질문 앞에서 돈의 많고 적음은 그리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나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진짜 불행을 피하는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더 가지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덜 속이며 사는 삶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도망치지 않는 삶입니다. 그 삶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할지 몰라도 속은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야말로 어떤 재산보다 오래 남는 진짜 부유함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선택하며 살아옵니다. 어떤 길을 갈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 수없이 결정해 왔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언제나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삶의 가치를 결과가 아니라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조용해지지만 마음속 질문은 더 또렷해집니다.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었을까? 정말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이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실패나 부족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순간들입니다. 괜찮은 척 넘겼던 선택들, 편하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진실들이 시간이 지나 다시 마음을 두드립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찾아온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몰아붙이거나 과거를 후회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도 조용히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이제 남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이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애쓰는 삶보다는 내 마음과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이 훨씬 편안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자기 마음과 화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이 가벼워진다고 보았습니다. 속이지 않고 산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정말 나에게 떳떳한지 한번 더 돌아보는 일이고, 틀렸다면 고집 대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 작은 태도가 쌓여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정약용의 말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내 삶을 가볍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무겁게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진짜 불행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자신에게 솔직한 선택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삶을 향해 한 걸음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쌓여 결국 가장 편안한 노년의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잠시라도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삶을 돌아보는 조용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